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 바로 주식싹스를 시청하시면 되는데요. 매주 또 상한가가 터져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강원에너지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상한가 터치한 종목까지 있었고요. 또 우리의 삼성전자 드디어 10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종목 5개 공개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10월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이 안에서 아마존이 전날 발표된 호실적에 9.6%나 급등 마감했고 테슬라도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이번 주 마감가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는 이번 주 내내 4천선 위에서 움직였고요. 화요일 하루 빼고 매일 종가상 최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어제는 4,107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번에는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은 화요일에 903선까지 올랐고요. 조금 눌렸다가 어제 다시 9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좋지만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특정 섹터 위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방법 전화는 02786-1022-1023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기실 때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주세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타공인 NTN 원탑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MW 공명 정주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주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 위원님 이번 주 정말 치킨 회동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위원님은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셨다고. 조금 바쁘기도 했지만 불러주지를 않더라고요. 아니요, 원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다니는 곳에는 10만 전자를 이끈 또 위원님도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좀 삼성전자 항상 미움받을 때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SK하이닉스 쪽으로 다 몰려버릴 때 SK하이닉스도 이제 상반기 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좀 바닥권에 있었잖아요. 역시 항상 이제 바닥권에서 미움받을 때 꿋꿋하게 하다 보면 결국엔 또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항상 주식 바닥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한 주 정리를 먼저 해드려 보면 이번 젠슨왕이 굉장히 좀 이슈가 컸죠. 일단 뭐 치킨 회동도 있었고 한번 저도 나중에 한번 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삼성동 쪽에. 왠지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요. 사람 심리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옷도 막 완판됐다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또 구입을 한번 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젠슨랑 현대차 이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이 세 분이 이제 동맹을 맺었다. 근데 로봇 동맹을 맺었다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링크 솔루션, 그리고 C피스템, 뭐 제닉스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강했죠. 그만큼 이제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핫 이슈가 좀 나왔죠. 이 제닉스 로보틱스가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파운드리 쪽에 수혜 기대감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제닉스 로보틱스는 월봉 차트 보면 이번 달부터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8,000원대에서. 이 제닉스 로보틱스는 좀 크게 바라보고 들어온 것 같다. 누가?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과 함께 대규모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사롭지 않다. 세계 최초로 또 이제 로봇 쪽에 제어 계측 시스템도 개발을 한 만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투트럭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이 매력적인 거예요. 웬만한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쪽만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도 이제 많이 올라왔던 제가 연초에 설명드렸던 뭐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다 바닥 대비 10배, 7배씩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주도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링크 솔루션, 현대차의 또 핵심 부품들을 대량 양산해 줄 수 있는 지금 이제 동맹을 맺었죠. 현대차랑 링크 솔루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핵심 부품 최종 공급 계약이 임박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제닉스 로보틱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C피스템 이런 기업들이 현대차랑 또 이제 케이블 보호 시스템, 로보웨이를 또 공급하죠. 자사주 매입만 100억이 들어온 만큼 역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뜨는 바람에 좀 숨고르기 들어갔지만 아직 뭐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포 세력들이 대량으로 좀 매집 들어온 기업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로보티즈도 예전에 그랬었고, 원익홀딩스도 그랬었고, 지금 링크 솔루션이 그렇죠. 이대주주 대표자가 이제 지분을 좀 늘리는 15% 가까이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새롭게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도 선별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젠스랑이에요. 반도체. 와,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상은 했는데 차세대 메모리라고 하면 뭐 소캠도 있고요. LPDDR7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HBM4 이쪽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급 얘기가 나왔고 거기다가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 젠스랑 CEO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 엔비디아의 로봇 칩은 다 삼성에서 만들 것이다. 예. 야,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AI 팩토리까지 짓겠다. 이제 GPU 또 이제 뿌리잖아요. 26만 자. 삼성전자가 이제 AI 팩토리까지 구성해서 앞으로 이제 용인 지역 쪽에 또 수백조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 반도체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을 것 같아요. 2030년도 때까지 시스템 반도체 공장, 메모리 공장. 삼성전자는 제가 오만전자에서도 생각을 했지만 이 10년 동안에 한 번씩 10배씩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50만 전자까지도 나중에 차후에 수년 뒤에는 생각해 볼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삼성의 장점은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한다는 거 다예요. 전 세계 유일해요. 설계까지 해요,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AI 쪽에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이 스마트폰 쪽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이 구글의 AI가 탑재되면 상당히 또 이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글이 삼성 쪽에 돈을 쥐어주고 있다라는 썰도 있어요. 뭐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이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 이 자동차,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거기에 AI 반도체도 지금 그냥 이제 내연기관차에는 100개, 200개 탑재된다고 하면 반도체가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2,000개, 3,000개까지 탑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이 또 열리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예요. 거의 로봇 시장도 열릴 거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이제 HBM, GPU 이런 것도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 이쪽에 시스템 반도체까지 다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5만 전자가 요즘 목표 주가 나왔는데요. 그 이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이상일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 이제 수요 급증하면서 이제 그러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 ESS 그리고 전력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미 선반영된 전력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LS 일렉트릭. 그런데 요즘 구리 가격이 신고가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제 금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구리가 이제 이 닥터 쿠퍼라고 해서 경기 회복의 척도거든요. 구리는 모든 산업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구리 쪽의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 원전 뭐 다양하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ESS까지. 그래서 이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대원전선, 가온전선이 들썩거리기 시작을 했죠. 뭐 가온전선이나 대원전선 상대적으로 이미 좀 올라온 측면은 또 있어요. 좀 과열, 좀 바닥권, 매수권은 좀 지난 상태인데 아직까지 좀 가격이 싼 게 있죠. 대원전선. 근데 요즘에 이제 최대 주주가 수십억의 지분을 좀 늘리죠. 거기에다가 대원전선은 신사업을 확대하죠. 식품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사업까지도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선이 주로 이제 매출이 좀 이뤄졌는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 전력청에도 미국 LA 전력청뿐만이 아니고 10월 달에는 홍콩 전력청의 공급 수주 기대감까지 있는 만큼 거기엔 내년도 또 이라크 재료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원전선이 지금 내년도 이후 매출 1조 원 전망을 하고 있는 지금 최대주가 대표이사가 이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실적이 당장도 지금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선 관련주들도 선별적으로 잘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3가지 압축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볼 텐데요. 당장 오늘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나옵니다. 일정들이 많은데 어디에 집중을 해볼까요? 무엇보다 저는 이 삼성전자 오늘 이번에 이슈가 나오면서 이거는 어마어마하다. 로봇 쪽에 엔비디아 칩을 삼성이 전량 다 이제 공급하겠다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그리고 젠스랑 여기에 공명 정주까지 깐부로 포함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포함 안 시켜주겠죠. 그만큼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그만큼 믿음을 갖고 바닥에서 자사주 매입이 10조 들어왔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지 삼성전자가 앞으로 가장 좀 크게 바라보고 있구나. 외인들이 금요일도 1,700만 주에 가까운 대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주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FST도 자회사 이솔이 드디어 일본 쪽에 이제 반도체 EUV 공정에 들어가는 EUV 검사 장비를 수백억 규모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기업을 제끼고 거기다 이제 EUV 펠리컬도 있기 때문에 FST는 뭐 가장 믿을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이 되고요. 지금 증시의 버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뭐 AI 버블 논란이다. 그리고 뭐 증시가 4,00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이제 꺾어지지 않을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버블이 꺼지는 시점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어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도 양적 긴축도 종료를 했죠. 2022년도 때부터 시작했던 이제 대차 대표를 이제 축소하면서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종료한다. 왜 그럴까요? 예. 이제 내년도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죠. 예.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별로. 최근 들어 좀 4% 밑으로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지금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10년물 장기 국채에 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주식시장 한 지금 20년 동안 바라보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 터졌느냐? 부채에서 비롯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채 문제를 지금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서 당장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자를 좀 낮춰가지고 이자 비용을 낮춰서 좀 해결하는 방안, 스테이블 코인 쪽을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국채 매입을 통해서 이제 다른 또 이제 여타 기업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국채를 담보로 이제 하는 정책 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면서 부채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좀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이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찾고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장이 뭐 버블 논란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너무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내년도 양적 완화를 좀 준비할지도 몰라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춰놓으려면 양적 완화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양적 기준 종료. 12월부터 이제 종료. 아마 파월 의장 내년도 4월달 임기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5월달인가요? 그럼 이제 내년 하반기 공격적 금리와 함께 양적 완화를 준비할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죠. 예사롭지 않은 장이죠. 이 부분을 저는 2024년도 12월 달부터 이미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두 번째 타석이 뭐가 될까요? 제가 볼 땐 코스닥에서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장기 배터리 쪽도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와 배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전자제품에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다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후속 또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아마 반도체와 배터리 쪽이 가장 앞으로도 이끌 만한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전히 반도체와 배터리 섹터 위주로 저가 매수 주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강의 이후에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이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불확실성들이 이제 많이 제거가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이 아닐까. 이제 관세 협상도 체결을 다 했죠.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좀 줄어들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연준이 드디어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사실상 이제 국채 매입 재개를 선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결국엔 시장은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동성이 이제 내년도에 분명히 이제 더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어떻게 잘 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미국도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내년 하반기가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파티가 이제 쫙쫙쫙 벌어지면 이제 거기서 파티는 끝나면 이제 오히려 이제 불안함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이제 버블 논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실질적으로 버블이 오는 경우는 별로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완전히 안심해 있을 때, 이제 파티를 즐기고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이제 흥분했을 때가 중요한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파운드리 이제 2나노 HBM4 공급했나요? 예, 이제 공급한다라고 했죠. 예. 아직 공급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그럼 가장 핵심 주가 뭐가 됐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FSD를 빼놓고 논할 수가 있을까요? 예. 예, 이 자리일 거예요. 예. 요날. 예. 그죠? 제 그때 모든 걸 걸고 싶었습니다. 뻔할 것 같았거든요. 예. 그때 이 EUV 펠리클 쪽에 이제 시설 투자 공시가 최근 들어 나왔는데, 요게 이제 32,400원대. 여기에서 또 기관들이 200억 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EUV 펠리클만 있는 게 아니고 자회사 이솔, 이제 이 EUV 검사 장비를,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일대 사건이거든요. EUV 검사 장비를 대부분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이제 공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이 회사, 자회사 이솔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EUV 장비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기업인데 일본을 뚫었어요.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결과를 갖고 뚫었어요. 일본을 이제 뚫었다. 삼성도 그렇고 다른 데 기업들도 막 이제 뚫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은 굉장히 지금 깐깐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일본 반도체 기업들도. 그런 만큼 FSD가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했으면 지금 2만 원대 초반대에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한 4만 원 육박을 하잖아요. 한번 4만 원 터치도 했고요. 재차 강세 일봉이 나왔죠. 예. 그런데 또 그 EUV만 재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3D 반도체 핵심 이제 부품으로 볼 수 있는 역시 극 좋은 시각 칠러 쪽에 이 부품도 글로벌 이제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이 이제 공급한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의 이제 이 공장에 직원들을 지금 야간 직원까지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이사 매수 들어왔지, 삼성전자 지분 투자 들어왔지, 기관들이 32,400원 여기에서 200억 들어왔지, 아직 안 빠져나갔지, 끝난 게 아니죠. 이 EUV 핵심 이 부품으로 볼 수 있는 펠리클은 TSMC조차도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다. 왜? EUV 공정의 이제 수율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재료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FST는 32,400원대를 바닥권으로 보시고, 제가 볼 때는 EUV 펠리클 이제 공급한다 얘기 나오면 한번 상한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FST는 비메모리, 메모리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EUV 공정이 메모리 쪽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삼성이 EUV 장비를 5대 추가 도입한다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 하이나 EUV 장비를 이제 2대 추가 도입한다라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쓸 거예요. 하이나 EUV 장비는 미국 한 대 그리고 한국 한 대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2만 원대에서 발굴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샘CNS. 이 기업도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돌파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예. 싹스리 기법, 방금 전에도 이제 이 FSD 보신 대로 밀집 국면에서 720원 돌파할 때가 중요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왜 내가 밀집 국면 720원 돌파할 때 왜 보지 못했을까? 지금 못 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단하죠. 싹스리 기법은 기법대로만 하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대표이사랑 회장님도 이 가격대 정도에서는 예전에 매집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수억 원 샀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막 전환되잖아요. 원래는 이 7변에서 아래에서 여기서 봤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돌파할 때는 이제 거래량 느니까 조금 이제 확인이 되죠.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720원 돌파 지지받고 이 200일선이 여기에서 밑에서 많이 이제 이격이 좁혀지기 시작하죠. 조만간 이제 700원 뚫어버리면 완벽 정벨 들어가겠네요. 100일선이 이제 700원 돌파는 골든 크로스가 임박돼 있기 때문에 완벽 정벨 초읽게 들어갔다. 그런데 파라볼릭이 이번 주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21선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다음 주 기업 설명회를 또 한다. 네. 지난번에 오송 신공장에서 기업 설명회했고요. 이번에도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하죠. 이 연말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제 퀄테스트 통과가 임박돼 있다 얘기 나왔거든요. 아마 세계 최초가 될지 몰라요. H밴4가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 최초 삼성전자와 H밴 맞춤형 세라믹 기판 SDF를 공동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지 모르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애플의 이미지 센서까지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죠. 그죠?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서 이 기업은 이미지 센서 쪽에 세라믹 기판 부품을 역시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 쪽 비메모리 쪽까지 만약에 확대가 되면 굉장히 좀 파괴력이 클 수도 있죠. 애플 이미지 센서. 거기다가 이제 통신 서버 시장도 진출하죠. 반도체 이외에. 그래서 이 기업 이제부터 밀집 국면 정벨 초기 들어가는구나. 저는 삼성전자 지금 금요일 날 파운드리 쪽이랑 비메모리 얘기 나오면서 예상이 맞았구나. 5만 전자에서 그래 20만 전자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SK하이닉스가 10만 원대에서 50만 원까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5만 전자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5배 정도를 생각하면 25만 원이에요. 근데 SK하이닉스는 H밴만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설계, 그리고 스마트폰, 그죠? 자회사가 뭐가 있죠? 삼성 S다의 최대 주주가 누구죠?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 쪽도 상당히 중요해질지 몰라요. 로봇의 심장이 뭐죠? 인간의 심장은 인간의 심장이고요. 로봇의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단위로 앞으로 좀 평가받고 있어요. 전기차에도 보다도 더 큰 규모의 시장이 열릴 걸로 보는 게 이제 로봇 시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삼성 S다이도 제가 20만 원대 부근에서 강추해 드렸습니다. 역시 테슬라 쪽이랑 이제 특히 삼성이랑 현대차 또 로봇 동맹이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와 현대차는 이제 앞으로 로봇 전용 공장을 이제 설립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현대차, 삼성, 엔비디아 이 삼각 동맹이 상당히 주시를 할 것 같은데 삼성은 거기에 테슬라까지 또 얹었죠. 테슬라뿐만일까요?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면 2위, 3위, 3위, 5위, 퀄컴, 미디어텍,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 지금 다 수주할지 모르거든요. 상당히 중요해질지 모릅니다. 이 삼성전자가 그래서 SK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더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뭐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미 어느 정도 선반 형태에서 좀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역시 대표적인 삼성전자 수혜주죠. 700원 이제 뚫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설명드렸고. 잠시만요. 여기서.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700원 이제 돌파, 지지. 돌파, 다시 지지. 꼭대기 아니죠. 720원 부근에서 바닥을 막 다져줬어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항상 720원 부근에서 바닥을 많이 다진 기업들은 매물 소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단기 매물 소화를. 거래량이 없잖아요. 아직 세력 이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6,990원대에서 지금 한 40여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온 상태죠. 올해 자회사 지분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코아시아 세미. 텐스토렌트 수주했죠. 인도 수주했죠. 베트남 수주했죠. 앞으로 리벨리온 쪽도 대개량 양산을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죠. 리벨리온에 들어가는 칩넷을. 거기다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나노 지금 계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탑티어 고객사랑 계약이 임박돼 있다는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 또 나온다는 부분은 주가 혹시 상승세를 노리고 있나? 이렇게 또 추측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무엇보다 코아시아는 H밴 쪽에 유통 판매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동아시아 지역 쪽에. 그리고 아까 이제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리벨리온, 한국의 엔비디아라고 평가받고 있는 리벨리온 쪽이랑 핀메모리 반도체도 개발 양산 계약을 했고요. 거기에 디벡스까지도 동아시아 쪽에 공동 진출 협력이 얘기가 나오죠. 이 삼성전자 쪽이랑 엑시노스 오토, 차량용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동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상반기부터 흑자 전환되죠. 지금 이 위치는요. 이제 사실상 이제 급소로 보시면 돼요. 7,000원 이하는 자사주 매입 단가 이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닉스 로보틱스. 뭐 더할 나위 없죠. 8,000원대에서 발굴을 좀 해드렸고요.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시점인가요? 빨갛게 파라볼릭의 상승 이슈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 엔비디아 테슬라 공급망에 합류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 세계 지금 최초로 역시 또 제휴 예측 시스템을 소프트웨어까지도 개발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바라보고 들어왔다. 여기서 운이 좋으면 다음 주에 다시 상한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3차 상승 파동 구간을 집중하시면서 아마 11월 달이 굉장히 좀 강한 패턴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까지 독점적인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또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로봇 기업, 차세대 지금 핵심주들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화면 보시게 되면 노란톡, 스마트폰 꺼내셔서 노란톡을 QR코드를 찍고 지금 바로 또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MTW 지금 이제 한 5년 동안 이제 올해 5년째 되는데 올해 5년 연속 대상 전체 1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간절했어요. 예. 뭐든지 성공하시는 분들은 특징을 보면 이제 뭐 제가 성공했다는 건 아니고 이 대상을 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했어요. 예. 거의 밤을 새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장이 안 좋을 땐 그만큼 또 이제 좋은 종목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니까 100%는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만큼 장이 안 좋을 때의 손실을 보면서 계단식으로 역시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단 이렇게 올라가다가 탁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야죠.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야 되고. 예. 내년 하반기까지 장을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대원전선, 매수가는 4,200원, 비중 30%. 시청자님 매수가 마지막으로 터치한 게 최소 작년 7월인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추세가 좋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요? 예. 대원전선 제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4,200원에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7개월 전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였나요? 네. 보니까 4,200원이라고 하면 거의 작년도도 아닌 것 같아요. 작년도도 4,200원까지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024년도 5월 달, 5월 달에 좀 이제 이때 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좀 싶은데 작년도네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 그런데 이 기업은 최대주가 지금 장내 매수를 수십억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매출이 영업이익이 특히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미 작년도에 영업이익을 올해 육박을 했어요. 상반기에만. 거기 신사업 뭐 자동차 부품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전력청에 이제 각국의 전력청에 이제 전선 공급을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식품 사업도 이제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니까 자세한 얘기는 제가 방송 끝까지 들으세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힌트를 주셨네요.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잠시 후에 더 많은 모멘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파미설인데요. 네. 매수가 기준. 22,000원에 70%요. 네, 22,000원에 비중 70%. 예. 비중 한 번에 다 사셨어요? 아니면 분할로 모으신 거예요? 분할로 좀 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굉장히 크시고 손실 구간에 계신데 정재 위원님 도와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좀 쓴소리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좀 좋은 얘기도 해드리고, 그래야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방금 전에 이제 분할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네네. 저는 생각보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분할 매수했다라는 거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주식은 이 월급 사서 이제 맨날 모아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을 때 이제 자꾸 이제 혹시 모르니까 조금 사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바닥에서 주포 세력들이 들어올 때 지금 주포 세력이라고 하면 뭐 회장님이 됐든 사장님이 됐든 대표이사님이 됐든 그럴 때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연될 때 그럴 때 딱 한 번 사고 바닥에서 딱 한 번 사고 그리고 이제 안 사는 거거든요. 계속 올라갈 때 사면은 또 이제 단가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사놓고 그런 다음에 주식은 또 떨어지게 되면 원래 100% 정답은 없기 때문에 계속 물타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고점에서 산 다음에 계속 물타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예전에 2020년도 때 26,000원대에서 쫙 이제 거기 위에서 이제 예. 제가 볼 땐 거기서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신 것 같아요. 주식은 예, 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고 이 721선이라고 해서 3년 동안 이동평균선 이 빨간색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 이하 침체권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언제 사야 되냐면 거래량이 2024년도 때 딱 들어서 거래량이 빵 하고 한번 터지죠. 예.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이제 누군가는 관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구나.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추천드린 적은 없다 보니까 자세한 건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좀 기억으로는 연기금 쪽에서 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최근 들어 실적을 지금 방금 보니까 급증하고 있구나. 이 줄기세포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몇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줄기세포 쪽이랑 지금 의약품 좀 소재 또 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 연기금도 좀 들어왔던 걸로 기억나고 그러니까 그때 했었어야 돼요. 2024년도 하반기에 거래 터지고 이제 721선 돌파 지지받고 이제 막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 해야 되는데 투자자분은 22,000원대에서 꼭대기에서 이제 더 갈 것 같아서 매수한 다음에 720원 깨져요. 그리고 저항받고 또 올라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이래서 계속 그냥 물타기 하는 거예요. 바닥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됐는데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난 좀 물타기해서 단가 낮춰놓고 올라가면 팔아야지. 근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그죠? 4,300원대까지. 여기까지 버틴다는 자체가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만약에 이 기업이 진짜 운이 나빠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게 바이오기 때문에 정답은 별로 없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쭉 흘러내려가면 그냥 깡통 차는 거예요. 그냥 돈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샀으면 그냥 그것만 손실 보는데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떨어질 때 그냥 무턱대고 물타기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래도 물타기를 하려고 했으면 바닥에서 거래 터지고 700에서 아래에서 여기서 이제 700은 돌파 지지받을 때 이럴 때 하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지금은 바이오를 뭐 집중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대신 뭐 회사 실적은 좋기 때문에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본전 이상에서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지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이 종고점을 이제 뚫어버리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4,000원대 중요한 지지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비중이 커서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주가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꼭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그럼 이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P 시스템. 지난주 이 시간에 추천을 하실 때 위원님이 상한가 노려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월요일에 바로 상한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CP쌤이 원래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런 부분만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이 상한가를 이제 평일날 쳤거든요. 평일날 치고 나서 한 템포 올라온 다음에서 또 급등을 하니까 좀 매물이 나온 건데 만약에 제가 첫날 상한가 치는 그 전날 말씀드렸으면 진짜 상한가 치고 그냥 또 갔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제 다시 좀 대밀렸다라고 해도 그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밀린 이유가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그래서 좀 숭고르게 다시 좀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회사 자체가 이 회사 주가 자체를 좀 크게 바라보고 있어요. 매출이 200억인데 자사주매만 100억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콜상 내서 드물거든요. 왜 그럼 이렇게 많이 할까? 삼성전자, 현대차, 국내 글로벌 기업들 현대차부터 해서 확보를 많이 했고요. 거기에 TSMC까지도 대만 지사를 설립해서 TSMC까지도 공략을 하기 때문에 재료가 크구나. 앞으로 이제 로봇 쪽이나 자동차 다양하게 이 회사의 케이블 체인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뭐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경고 종목 지정 예고로 인한 기간 조정은 지금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20에서 이제 막 돌파했기 때문에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00원대까지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만 지금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강원에너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7월달 10,000원에 진입을 했고요. 이번 주 17,000원 돌파하면서 73% 넘는 상승률입니다.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또 추천을 하셨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도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네요. 예,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가 제가 딱 이번 주도 느끼는 게 예사롭지 않구나. 제가 처음에 10,000원대에서 보면서 벌써 73% 정도 올랐으니까 10,000원대에서 보면서 이거는 40,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2024년도보다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올해는 대부분의 양극재 기업에 배터리 소재를 공급할 거로 지금 전망이 나왔고요. 거기에 지금 올해
차세대 SMR 설비 부품을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SMR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도 국내 최대 연구자석 공장도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만큼 대표이사가 매수했잖아요. 예, 그죠? 이것도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중장기 밀집 국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구정모 지정 예고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다시 좀 숨고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 700에서 이것도 막 돌파하고 있거든요.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빨리 40만 원 돌파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링크솔루션입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이번 주에도 상장 후에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무려 25% 넘는 시세 나왔네요. 기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25% 나왔는데 네. 지금 바닥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만 원대 초중반 제2의 로보티지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짧고 굵게 제2의 로보티즈. 로보티즈가 엄청난 상승률 보였죠. 600% 넘었나요? 거의 네. 한 1000% 가까이 1000%. 육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FST입니다. 이 종목 우리가 7월 달에 진입을 하고 거의 2배 올랐고요. 어제도 11% 가까이 폭등이 나왔네요. 예, 제가 방금 전에 기법 강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냥 삼성전자 대표 수혜주 1순위 이게 타이틀로 가야 돼요. 이 기업은. 왜냐면 이 극존 시각칠러는 3D 반도체의 핵심적인 장비인데 이쪽에 지금 이제 야간 직원까지 미국에서 뽑을 정도로 지금 늘리고 있으니까 램 리서치에서 공급하고 있죠. 거기 이제 어제 자회사 이솔까지도 드디어 EUV 검사 장비를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기업을 뚫어버렸어요. 예. 이제 이게 시작이죠. 거기 EUV 펠리클은 장당 수천만 원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나 EUV 장비랑 EUV 장비를 투트랙으로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EUV 장비를 가장 많이 늘리고 있는 기업이에요, 삼성이. 그럼 EUV 펠리클 독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글로벌 기업에도 지금 납품을 협의 중에 있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이것도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냥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홀딩 전략 챙겨주셨고요. 이어서 정제닉, 정로봇, 제닉스 로보틱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지난달 포착주인데 벌써 93.8%나 시세를 냈습니다. 어제도 젠슨한 기대감에 거의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예, 지금 예사롭지가 않은 게 네. 이 제닉스 로보틱스가요. 저도 상한가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현대차의 전 세계 수많은 공장의 이 메타플랜트 거기에 이제 공급이 될지 모르고 삼성전자 HBM 제조 라인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도 일부 수혜가 기대가 된다. 테슬라 이제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삼성이랑 전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한다라고 했죠. 수혜주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 현대차랑 엔비디아랑 AI 로봇 전용 공장 구축한다 그랬죠. 수혜주잖아요. 예. 독보적이죠. 혹시 알았을까요? 최대주주가 이런 것들을. 예.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규모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를 좀 크게 바라보고 투자가 들어왔다. 지분을 3배 가까이 늘려놓은 거기 때문에 좀 큰 상승세를 바라보고 들어왔구나. 아마 제2의 또 지금 이 원유홀딩스 뭐 이런 기업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직 상투신호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 하셨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5만 원일 때부터 강조를 많이 하셨고 우리 방송에서는 6만 2천 원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한 번도 손실 없이 10만 전자까지 최고가를 이어갔네요. 10만 전자 진짜 누구보다 먼저 예측하셨는데 위원님을 깐부 모임에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00에서 아래 있잖아요. 다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이 과열권에서 보는 위치에서 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지금 못 간다는 게 아니고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중간에 휘둘리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도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2021년도 때 고점을 형성했죠. 그때 MACD를 보면 꼭대기에서 꺾어졌어요. 그리고 2024년도 때 파라볼릭과 함께 MACD가 고점에서 꺾어졌어요. 그죠? 그때 이 선 자체가 MACD가 선이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죠. 그때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MACD는 0 이하에서 둥글게 터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딱 한눈에 들어오죠. 삼성전자가 아직 차트는 전혀 뭐 과열돼 있고 꺾이는 모습도 안 보이네. 속도가 빠르다. 자사주 매입을 가장 많이 들어왔지. 10조 원.
크게 바라보고 들어온 거구나. 이재용 회장님은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구나. 저도 예상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 15만 전자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도에는 20만이 훌쩍 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역시 지금도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몰빵 때렸습니다. 지금 1,700만 주를 금요일 날 어마어마하게 샀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집중 매수 종목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고 봐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종목 5개 하나씩 공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예, SJG 세종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차랑 엔비디아랑 이제 로봇 전용 공장도 구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현대차의 AGV 이 로봇을 지금 188대 공급을 했잖아요. 국내에서 최초로. 그리고 나서 삼성, SK, LG 쪽에도 공급하면서 약 1,000대 가까이를 AGV, 무인 운반 차량을 수주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급증하나요? 자동차 부품 쪽도 하고 있죠. 현대차 쪽의 친인척 그룹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소 감지 센서, 신재생 에너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 한 10명 가까이가 매수가 들어온 기업이죠. 아직 다 안 빠져나갔거든요. 가장 자동차 부품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예상 실적 대비 퍼가 3배, PBR 0.34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차트 볼 필요가 없죠. 이제 이번 주에도 저가에서 집중하시면서 가장 좀 안전한 기업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 SJG 세종 오늘의 종목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 바닥에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코아시아가 아직 바닥권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아시아는 721선 부근.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SJG 세종도 이 721선 부근 3년 동안의 이동 평균선하고 이격이 많이 아직 안 벌어져 있어요. 다닥다닥 다 대부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아시아는 자회사 지분 늘렸고 수백억 늘렸죠. 자회사 지분 투자 수백억 투자 유치했고 자사주 매입 42억 들어왔고 코아시아가 반도체 유통 판매 사업도 하고 설계 사업도 하고 반도체 패키징 사업까지 다 하기 때문에 삼성이 부각되면 이제 파운드리까지 얘기 나온 거거든요. 엔비디아의 이 AI 칩을 이제 삼성전자가 만들어줄 수 있다. 2나노, 3나노로. 그럼 이 회사는 고객사를 어마어마하게 유치할 수 있잖아요. 내년도 리벨리온 제로가 강력하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엔비디아 쪽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 파운드리 사업도 잘 되지만 미국의 탑티어 고객사 이제 계약이 임박돼 있다. 이 얘기 나온 만큼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덜 오른 반도체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코아시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려주실까요? 지금 패키징 관련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후공조, 샘CNS가 있죠. 작년도에 YC가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샘CNS가 또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작년도 YC 4,000원대 설명드리고 2만 원대까지 갔던 기억이 있죠. YC의 자회사잖아요. 이미 이제 패키징 사업 쪽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1,200억의 우송 신공장을 완공을 했죠, 작년도에. 그리고 삼성전자 전 패키징 센터장까지 영입을 해서 앞으로 패키징, AI 패키징, 거기에 메모리, 차세대 HBM 이쪽의 사업을 주력적으로 하겠다. 이미 뭐 회장님, 사장님, 자사주 매입 다 들어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기업 설명이 있는 만큼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거죠. 저가 매수 집중 기회 노리면서 신고가 패턴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미 큰 수익을 한 차례 안겨줬던 종목입니다. 샘CNS 다음 주 저가 매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네 번째인가요, 이제? 왜 꼭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날아가죠? 날아가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한화 다 바닥권에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날아갔거든요. 제가 설명드렸던 한국정보인지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제닉스 로보틱스 9월 1일 그리고 한국정보인지 5월달 자사주 매입 끝나니까 100%씩 올라가잖아요. 이론이 예사롭지 않죠. 이론이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의 한 1,000만 원만 들어오면 끝나는 것 같아요. 20억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가기 직전이죠. 그런데 임원도 수억 원의 장내 매수를 벌써 수년 동안 들어왔거든요. 이제 매집이 이뤄진 거예요. 거기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매집이 끝난 것 같다. 그런데 재료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세계 최초로 원전 무선 통신을 일신 EDR 쪽이랑 한국 수력 원자력 쪽이랑 공동 개발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수많은 원전 기업 국가들이 이 원전 무선 통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협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체코 원전에도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다. 예. 미국에도 지금 전력원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거기 5G 쪽에 특화망 또 이제 장비도 이쪽도 지금 화웨이랑 삼성전자가 경쟁 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이 KT랑 공동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도 상당히 국산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거든요. 5G 관련주 보면 원전이랑 같이 볼 수 있는 이론 정도만 이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감에서 집중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론이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마무리 단계, 이제 주가 날아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대망의 마지막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 대원전선을 제가 마지막에 오늘 갖고 왔는데 오늘 아까 그 투자자분이 이제 문의가 들어와서 이 지금 보면 어땠을까요? 대원전선을 1년 전에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봤으면 어땠을까요? 혹은 대원전선을 1,000원대, 2,000원대 이하에서 봤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대원전선을 벌써 한 2, 3년 전부터 공약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원전선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제가 2021년도 때도 한번 봤던 것 같고요. 2024년도 때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때 보기만 하면 항상 100%, 200% 정도는 올라갔거든요. 그럼 왜 그때 제가 봤을까 생각을 해보면 2020년도 때도 700에서 아래에서 막 밀집국면에서 돌파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2024년도 때도 밀집국면에서 막 720에서 돌파하려고 했잖아요. 다 최대주가 매집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쫙 한번 랠리 나오고 쫙 랠리 나오고. 근데 지금은 700에서는 좀 지나가긴 했죠. 그런데 2,000원 중후반, 3,000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수십억의 장내 매수를 벌써 반년 이상, 1년 가까이 매집을 했어요. 계속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달까지 매집이 끝났네요. 그런데 올해부터 해서 실적이 폭증하기 시작해요. 상반기에만 작년도 영업이익을 육박을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년 뒤에 이제 2년까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27년도라고 하면 이제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1조 원에 도전하겠다. 예. 그만큼 이제 국내 자동차 전선 쪽에 현대차, 기아에도 공급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현대차 수혜주예요. 거기 자동차 부품 회사 1차 벤더 협력업체까지 인수했기 때문에 2천억 정도 매출 나오는 자동차 전선 부품 투트랙으로 볼 수 있으면서 이제 해외 쪽에 전력선, 이제 LA 전력청, 홍콩 전력청 이런 전력청에도 이제 공급을, 왜 변압계에는 반드시 이 케이블 전선이 똑같이 따라올 수급이 똑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선 수요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죠. 요즘 변압기 기업들 실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만큼 전선 수요도 급증하는데 구리 가격까지 신고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 최대 수혜주죠. 이번 주에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 누리면서 저는 이 기업도 반드시 앞으로 상한가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대원전선이었고요.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항상 이제 바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닥을 찾았습니다. 2024년도 12월 달 제가 해드린 얘기가 있어요. 어게인 2000년도 때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2020년도 코로나 상승세를 바라본 게 아니고요. 2000년도 때 닷컴 버블 상승세를 좀 본다라는 개념에서 엄청난 적중을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노란톡 QR코드 찍고 지금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지금 9시부터 진행을 하죠. 바로 이제 준비할 거니까 MCW 전체 1등 방송입니다. 5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소통창구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4년 연속 대상만 수상하셨고요. 올해도 분기별로 벌써 최고의 상만 받고 있기 때문에 5년 연속 대상도 유력합니다. 최고의 계좌, 최고의 위원과 꼭 함께 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5만 원부터 강조를 하셨죠. 벌써 최고가 랠리 보이면서 10만 전자 넘어갔고 이번 주 월요일에 CP 시스템이 상한가, 그리고 FST, 제닉스 로보틱스는 지금 매수하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크게 갈 종목 부럽다 하시는 분들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9시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와 위원님은 여기서 함께 지금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